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쌈지엔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쌈지엔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워낙에 티니핑으로 유명한 그런 IP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생산을 하고 캐릭터를 유통하고 혹은 캐릭터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K-팝이 이제 전 세계를 흔들었다면, 만약에 애니메이션 IP 그중에서도 캐릭터가 만약에 흥하게 된다면 이 티니핑, 그러니까 쌈지엔터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이 쌈지엔터를 투자했다가 이제 큰 손실을 봤다거나 혹은 아직도 물려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비재에 관심 있는 분들, 뭐 K-팝이든 그러니까 엔터든 뭐 드라마든 아니면 엔터 쪽이든 그리고 어디든 상관없이 이 K-팝, K-문화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큰 손실을 받거나 이제 물린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일 텐데, 저는 그때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한창 유명할 때, 한창 이제 시끄러울 때 그때는 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쌈지엔터를 버블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신규 매수할 그런 유인이 없었던 거죠. 물론 그때 가지고 있었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불렸겠지만,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딱히 매력이 없었던 그런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그때 버블이라고 판단을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캐릭터 문화를 이끌었던 기업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의 팜마트라는 기업입니다. 중국의 팜마트가 이제 캐릭터 산업을 이끌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캐릭터 산업을 하고 있는 쌈지엔터가 같이 밀려 올라간 곳인데, 사실 중국의 팜마트 자체가 버블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었고, 특히나 대한민국 내에서도 사실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인기가 많은 것처럼, 인기가 마치 많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송가 쪽에서 선전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는 버블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따라서 삼지엔터도 딱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 역시 삼지엔터를 최근에 좀 매수를 했고요.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그럼 여기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끝까지 가져가느냐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물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할 정도로 사실 쌈지엔터를 이제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버블이었다가 이제는 버블이 깨졌고 버블이 꺼졌고 다시금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쌈지엔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드리기 앞서서 우리 멤버분이, 필승 사단 멤버분이 좀 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사단 이제 커리큘럼을 전부 다 끝마치셨고요. 지금은 필사단 스터디방에, 필사단 스터디룸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필사단은 졸업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9일에 좀 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사단방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스님께도 다시 한번 너무 크게 감사드립니다.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얼마나 헤매고 다녔을지 안 봐도 뻔할 만큼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단방도 스터디방도 활동을 많이 못해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회사가 좀 합병을 하면서 굉장히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제가 얘기를 듣기에도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명일 수 있겠지만 컨디션 회복도 안 된 채 하루 걸러 하루 비행을 하려 하니 요즘은 정말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26년부터 조금 나아진 스케줄이 될 거라 하는데 1월부터는 지금보다 근무 강도가 30%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열심히 의견 피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많이 못했지만 투자와 생각조차 놓은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닥과 바이오 쪽 수급이 몰려오는 게 보였고, 미리 공부해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산매를 통해서 자금의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졸업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게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아프신 몸을 얼른 쾌차하시길 기원하고 항상 감기 조심하십시오. 곧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오늘도 필승,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고, 사실 처음에 왔을 때보다 실력이 일취월장한 건 맞아요.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셨고, 뭐 계좌 수익도 뭐 꾸준하게 해주실 정도로 사실 계좌 수익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분려가 있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름테라퓨틱은 87% 수익 중이시고요. 그리고 에임드바이오 42% 수익, Y바이오로직스 11% 수익, 이런 식으로 좀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고요. 나이스입니다. 많이 바쁘실 줄 알았습니다. 잘하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굿입니다. 못하면 안 되죠. 누구 제자인데.
연말까지 안전히 비행 잘하고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스터디방에서 뵙겠습니다. 이분은 필사단 졸업하셨기 때문에 필사단 스터디방으로 스터디로 오신 거죠. 네 스승님, 졸업과 동시에 입학 감사했고 반갑습니다. 땡땡 필사단 스터디 오프 신년회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온라인 오프라인 얼굴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이분은 제가 굉장히 좀 응원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절약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절약하시면서 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열정이 넘치는 그런 분이고, 사실 뭐 사람 모임 때마다 이제 오프라인 모임 때마다 뵐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이 뭐 눈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런 진심이 이제 저에게도 당연히 느껴지는 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필사단 멤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뭐 계좌 인증도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을 듣다 보면 저 역시나 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쌈지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티니핑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자 아이, 뭐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를 타겟으로 한 캐릭터 IP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20, 30대 여성분들도 티니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사실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서울의 명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홍대라던가 이런 쪽, 좀 강남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 좀 지나다니다 보면 되게 젊은 여성분들이 이 핸드백에다 티니핑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전에는 라부부가 이제 좀 인기가 많으면서 라부부를 좀 들고 다니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라보는 버블이었어요. 왜냐면 귀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IP가 좀 뭐랄까요, 탄탄하지가 않아요. 이 티니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IP, 본인들의 애니메이션, 본인들의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사실 IP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마치 짱구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라보브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캐릭터만으로도 밀고 나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들이 있고, 디자인 자체가 귀엽지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였다면 티니핑은 진짜로 귀엽습니다. 네. 가방 좀 메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핑크색, 뭐 하얀색 이런 색상이 많다 보니까 자주 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티니핑에 대한 성장이 이제는 여성 아이에서 30대 여성까지, 키즈의 30대 여성까지 타겟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매출에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남성 아이 혹은 이제 키덜트 이런 쪽을 이제 할 수 있는 미니 특공대라던가 메탈 카드보 이런 쪽들도 뭐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유식캣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IP를 출시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나 좀 애니메이션 한두 편 정도 봤었는데 티니핑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티니핑의 굉장히 귀여운 그런 애니메이션의 고양이들을 위주로 한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의 캐릭터 산업을 좀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사실 단독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 뭐 에스파라던가 아니면 YG의 블랙핑크, 특히 리사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티니핑을 좀 메고 좀 가방에 메고 이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꽤나 좀 유명해지긴 했죠. 특히나 20, 30대 전 세계 여성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뭐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 젊은 세대들을 혹은 아빠 세대들을 좀 공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뭐 국민카드라던가 이런 쪽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뭐 꾸준하게 다른 기업들과도 연계를 해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남성 시장도 미니 특공대, 메탈 카드보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을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메탈 카드보 같이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키덜트라고 하죠. 이제 프라모델에 관련된 이제 관심이 많은 성인 남성들에게도 꽤나 이제 소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시캣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삼젠트에서 이제 발행한 IP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좀 귀엽습니다. 그래서 물론 네, 제 취향은 아니죠. 저는 티니핑도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사업을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내년부터는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쌈지엔터의 티니핑이라던가 혹은 메탈 카드보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아요. 중국 OTT에서는 단연코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수혜로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못하고 있지만 결국 쌈지엔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쌈지엔터는 수직 계열화가 좀 완성이 되고 있죠. 저는 수직 계열을 완성한 기업들 매우 좋아합니다.
뭐 애니메이션 기획부터 시작해서 완구 설계라던가 뭐 유통이라던가 아니면은 물류 서비스라던가 혹은 이제 고객들과의 그런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들까지 거의 대부분의 과정을 쌈지엔터가 전부 다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랑의 핫쇼핑을 시작으로 해서 이 티니핑이라는 메가 IP를 이제는 여성 아이뿐만 아니라 그냥 성인 여성들까지 확장을 시키고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이런 쪽으로 확장시키면서도 내년부터는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북미 시장도 진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위주로 해외 매출을 찍히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본 그리고 북미, 유럽 이런 쪽에서도 진출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뭐 중국은 이제 주요 OTT에서 1위입니다. 1위. 네. 키즈 콘텐츠 쪽에서 당당히 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위권에 있는 게 메탈 카드봇이 1등이고 한 5위 안에 드는 게 또 티니핑이에요. 그러니까 쌈지엔터가 중국 내에서 컨텐츠 IP 캐릭터 IP 쪽에서는 뭐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뭐 네이션 리퍼블이라던가 혹은 FNB 이런 것들처럼 FNF 이런 것들처럼 중국 내에서 성공한 이제 의류 업체들이 주가가 막 20배씩 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아예 없다가 이제 생기는 중국 내에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 IP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뭐 완구에 대한 매출 돌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좋았을 때 이 FNF처럼 이제 의류 쪽이 이제 중국에서 크게 성공을 좀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좀 성공을 좀 거뒀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죠. 이때 이제 주가가 뭐 20배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이때 거의 주가가 대략 한 25배 정도, 23배 정도 오르면서 꽤나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의료 사업이 성공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랐던 것인데, 저는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게 하나를 꼽자면 저는 쌈지엔트를 꼽을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 내에서 아예 없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매우 좋아하는 거죠. 아예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거. 굉장히 좀 새로운 뉴페이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엔터라던가 아니면 호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수혜를 있겠지만 이 쌈지엔터가 가장 의외성으로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10대, 20대, 30대들로부터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캐릭터에 대한 소구를 하고 있다. 짱구 같은 경우도 혹은 뭐 포켓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어린이들보다 20, 30대 이제 성인들이 더 열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쌈지엔터의 티니핑이라던가 다른 이제 IP들도 이런 쪽에 대한 타겟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티니핑 월드라던가 뭐 티니핑 테마파크 이런 것들도 뭐 꾸준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티니핑 뮤지컬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연령층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캐릭터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유통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과 유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그러니까 종합적인 IP 기업으로서의 탈바꿈을 현재로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뭐 중국 시장을 이제 선점을 하면서 최소 이제 200억 이상, 300억 이상의 매출을 중국에서만 낼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동남아, 북미, 유럽 거의 대부분의 주요 권역들에 진출을 할 것이고, 특히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서도 성공을 한다면은 글로벌 IP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혹은 올해 상반기까지의 그런 중국의 라부부, 팜마트처럼 말이죠. 특히 라부부보다는 더 티니핑이 오히려 더 성공해서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은 탄탄한 IP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애초에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다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SM과는 이제 에스파와의 협업이 NCT와의 협업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팬덤으로서의 팬덤들을 좀 끌어모으는데 상당한 좀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가 역시나 티니피가 굉장히 좋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해외 시장 매출이 작년도에도 거의 뭐 300억 가까이 찍히면서 엄청나게 꾸준하게 성장을 좀 진행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연간 매출이 대략 한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1,400억 정도 찍히는 와중에서 해외 매출이 300억 이상, 내년에는 이제 400억 이상, 뭐 500억 이상 이렇게 찍히면서 사실 이제는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IP로서 역할을 한다면 실적에 대한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PR이 뭐 40, 뭐 50 이렇게까지 갔었던 그런 PR이 월드 PR 기준으로 10 초반대까지 약 12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품은 다 꺼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팬더멘털만 본다면 다시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시점에 다가서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가 이제 꾸준하게 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IP,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꾸준하게 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과거의 포켓몬처럼 과거의 디지몬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런 파급력이 일단은 여성 아이들과 그리고 성인 여성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글로벌 IP 생태계를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직 계열을 이미 완성시킨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꽤나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물론 쌈지엔터의 티니핑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대한민국의 캐릭터 사업들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만큼 티니핑에 무조건 성공해야지만 대한민국 캐릭터 사업도 성공에 가까워진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년 전에 BTS처럼 말이죠. BTS 성공 못했으면 K-팝이 이렇게까지 성공 못했던 것처럼 일단은 티니핑에 먼저 이끌어줘야 먼저 시장 열어줘야지만 다른 캐릭터들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K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높아지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쌈지 엔터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걸 나아감으로써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은 마음 기쁨 내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더 강조드린 섹터, 특히나 더 강조드린 기업들을 그냥 핵심 이슈들과 함께 매일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방입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